네,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어닝 시즌도 대충 정리가 됐고 네. 이후에 이익 동향의 변화는 어떠한지 먼저 좀 전체적인 틀에서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개선이 됐나요? 네,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국이 먼저 치고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실적 하향 조정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번 주에는 플러스 0.4%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의 폭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점이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게요. 선진국보다도 낫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네, 국가별로. 네, 오른쪽에 이제 신흥국 국가들의 이익 전망치 변화율을 나타냈는데 사실은 이 중국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아, 원래는 1% 이상의 이제 하향 조정폭을 보이다가 네. 이번 주에 이제 0% 그러니까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 개선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한국 그리고 대만이나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네. 최근에 다시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이제 선진국을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오면서 계속 이익 모멘텀이 중국하고 비슷하게 0%를 네. 기록을 했지만 유럽하고 이 홍콩이 계속 몇 주째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유럽하고 홍콩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나와야 이제 선진국의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 개선을 좀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이제 뭐 대부분이 사실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다. 국가별로 봤을 때. 다만 이제 선진국은 미국이 정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유럽의 흐름이 워낙 좋지 네.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 신흥국의 흐름이 조금 더 나았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떤지 특징적인 게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선진국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네. IT 업종이 가장 상위로 올라왔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원래 항상 에너지 업종이 왼쪽 끝에 있었다가 그러게요. 이 상향 조정 폭이 계속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반면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측에서 지금 몇 주째 계속 왼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네. 수가 있는데 어쨌든 IT 업종이 상향 조정이 되면은 저희 한국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참고해 보실만 하고요. 네. 그리고 유틸리티랑 경기 소비재도 이번 주에는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 소재 업종이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업종은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이제 좀 하향 조정폭이 좀 큰 네. 그런 업종이고요. 신흥국은 어떤지 볼까요? IT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을까요? 신흥국은 뭐 IT,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는 IT가 가장 왼쪽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다른 업종들이 좀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헬스케어, 에너지, 경기 소비재, IT 이렇게 좋았고요. 반면에 공통적으로 소재 업종이 선진국하고 신흥국 모두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재 업종은 공이 좋지 않은 상황, IT는 함께 좀 올라와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이제 영 위쪽으로 플러스권으로 네.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이익과의 상관관계도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익하고 주가랑 상관관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해진다라는 뜻은 이제 왼쪽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이 업종들이 분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점들이 굉장히 좀 중구난방으로 맞아요. 펴져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조금씩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주가도 괜찮고 이익 전망치도 사실 나쁘지 않았었던 섹터가 네. 이제 상사 자본재, 통신, 은행, 뭐 자동차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어닝은 좋지 않았지만 주가가 제일 셌던 게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지난주에도 아마 비슷한 코멘트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코스피보다 아래쪽에 있는 업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업종을 잘못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성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아웃퍼폼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네. 사실 지수보다 더 가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제 업종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흐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내년도 이익 동향을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도 이익 동향에 대한 추정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죠. 네. 이번 주에도 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사실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에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씩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바뀌는 업종들에 관심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년도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대략 한 243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고 아마 뭐 연말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리포트들이 잘 안 나오는 시기다 그렇죠. 보니까 계속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나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유의해 보입니다. 4분기 실적도 이어서 말씀을 네. 분기로 드리면은 좀 볼까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46.7조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특히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2, 3월에 발표를 할 텐데 아마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레벨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아마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될 것 같고 실제 결과치도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당장 4분기보다는 내년도 실적 변화에 조금 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이제 워낙 계절적으로도 좀 털고 가는 성격이 있는 분기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그 뒤로 넘겨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익 동향에 큰 변화가 없는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으니까 업종별 흐름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좀 어느 쪽이 괜찮고 어느 쪽이 좋지 않은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일단 4분기 실적 변화랑 이제 네. 연간 실적 변화를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네. 반도체 업종이 4분기 추정치가 올랐기 때문에 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전히 디스플레이나 IT 하드웨어나 IT 가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테크더라도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봤을 때에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의 상향 조정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튈 수 있겠어요. 네. 연간 변화율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네. 내년도 실적 변화율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자동차 업종이 가장 좋았고요. 성사 자본재 업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조선 업종이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보험, 디스플레이, IT 가전, 증권, 그리고 IT 하드웨어까지. 그러니까 보실 만한 게 이제 테크더라도 조금씩 분위기는 다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4분기 실적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좀 다른 쪽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4분기 영업이익 변화를 먼저 보여드렸고, 내년도 봤을 때는 자동차, 성서 자본재가 일단 좋아 보인다라는 거. 그러면 요 두 가지 하나씩 좀 챙겨보도록 하죠. 우선 자동차 업종 변화율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는 기아랑 한국 타이어가 상향 조정이 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32.7조 원 정도로 사실 올해 내내 추정치가 올라왔었던 업종이지만 네. 주가는 그렇게 재미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 돈을 더 많이 번 사실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이익 전망치가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준비를 해왔지만 네. 뭐 이익 증가율 관점에서는 조금 사실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뭐 것 피크아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사실 네. 이 레벨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어야 이익 모멘텀 관점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 주에는 뭐 한국 타이어의 사실은 실적 전망치가 좀 많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네. 이 업종의 뭐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을 이끌었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좀 피크아웃 논란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의 폭이 이제는 정체되고 둔화되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그를 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좋았던 게 상사자본재예요. 이쪽은 그림이 어떤지 좀 보죠. 일단 뭐 상사자본재 업종이 크게 이제 지주 회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 기업도 좀 많이 포함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방산이 일단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LIG 넥스원 정도를 빼고 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 그러네요. 그리고 하나까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나 그룹주들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익 전망치가 살짝 개선이 됐는데 일단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자본재 안에서도 방산 쪽에 일단 네. 방점을 두고 이번 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익 변화 하위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조선기계 업종이에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리포트를 보시다 보면은 거의 내년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저도 살짝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실적은 하향 조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리포트의 내용 자체가 좀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환율이 일단 첫 번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워낙 약세였으니까 네. 내년도 강세로 갔을 때 이제 수출하는 관점에서는 이익이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을 거고, 뭐 유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워낙 고정비가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보다는 조금 수주랑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익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내용은 다 좋다고 그쵸? 하는데 숫자는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익 관점에서는 네, 썩 그렇게 좋은 좋지 게 않다. 보이지는 네.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볼 건 IT 가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IT 가전은 이제 2차 전지를 뜻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LG전자도 사실 하향 조정이 되면서 IT 가전하고 2차 전지가 이익 전망치가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LG전자가 4분기에 실적이 사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24년도 전망치도 내려왔고요. LNF나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네.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아직 있다라는 멀었어요. 의견들이 좀 나와서 네.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사실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또 하향의 폭도 꽤 컸고 가파르기도 꽤 가팔랐습니다만 아직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쵸. 개선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서도 이제 연말 동안은 쭉 뭐 나오는 리포트들의 양도 많지 않고 변화의 폭도 크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비수기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어닝스 리비전도 올해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뵐 것 같아요. 그렇죠. 1월 8일 날 아마 방송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벌써 또 연말 기분이 네. 나네요. 네, 연말 잘 보내시고요. 1월에 다시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